앞에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서울에 이렇다 할 청약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4월, 5월, 6월 나온다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중에 4월 15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그런 단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쌍문역 시티 프라디움인데요. 어떤 분이 이 지역에 대한 입지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어떤 지역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집도 사기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말 그대로 쌍문역에서 가까운 시티 프라디움입니다. 그래서 4호선 전철 쌍문역을 쉽게 이용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홈페이지도 보면 쌍문역을 걸어서 누리는 새 집 이런 얘기죠. 왜냐면 이 쌍문동에 새 아파트가 또 잘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쌍문역을 걸어서 누리는 새로 지은 주택이다 라고 해서 이제 대문짝만하게 쌍문역과 새 집을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역학, 개, 세, 인, 연 요 6가지 입지 분석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 6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뭐 2개만 보고 3개만 보고 이렇게 청약하시면 나중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다 하시거든요. 물론 6개를 모두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한 5개만, 4개만 만족해도 청약에 임하시는 건데 그래도 다 분석을 하고 난 상태에서 알고 넣는 거하고 몇 개만 따져보고 넣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죠. 자, 역, 학, 개, 세, 인, 연 6가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 교통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하니까 이걸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지 환경 보시겠습니다. 4호선 쌍문역과 우이신설 경전철. 자, 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깔려 있기는 한데 이 우이신설 경전철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이게 파산 위기에 놓여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깔려있는 선이라서 이용은 당분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사업체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이천과 근린공원까지 쌍문동의 중심생활 시티 프라디움에서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우이천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우이천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서 지어졌죠. 지금 보시기에는 남동향으로 보이시죠.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우이천이 흐르고 그걸 바라보는 쪽으로 건물이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향은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남서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쌍문역을 걸어서 한 10분 정도? 예, 10분 정도. 10분 정도면 걸어서 도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못 걷는 거리는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코앞도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호선이죠. 4호선 쌍문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퇴근길에는 이 창동시장에 들러서 장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이 신설 경천철. 자, 이 시티 프라디움에서 이용을 하시려면 살짝 많이 걸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쌍문 시티 프라디움은 4호선 쌍문역과 그리고 우이 신설 경전철 이 2개를 이용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여기는요. 옆에 한 정거장만 더 가시면요. 그 유명한 창동역이 있습니다. 창동역. 창동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이기도 하면서 이곳에 GTX C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창동역 일대가 어마무시하게 개발이 예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이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는 창동역 인근에서 한 정거장 위치가 쌍문역이고요. 쌍문역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쌍문역, 창동역, 노원역 이렇게 연결되는 요 라인의 개발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시티 프라디움이 되겠습니다. 시티 프라디움도 GTX C 노선의 간접적인 수혜를 보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요,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놓질 않았습니다. 예, 가장 큰 장점인데 이런 것들을 과장 광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어놓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감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보시겠습니다. 쌍문초등학교, 숙미초등학교, 강북중학교, 덕성여대, 구립도서관 등 우수한 교육환경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가장 가깝게는 찻길 건너서 쌍문초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우이천 넘어서 강북중학교 있고요. 그리고 숙미초등학교 있고요. 신도봉중학교 있고요. 그리고 정의여고 있고요.
학교는 뭐 아이들이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고요. 가깝게는 쌍문 체험 도서관이 있다는 거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학 개세 인연의 개발 호재 보시겠습니다. 그럼 창동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이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 창동역이 우측으로 개발도 되지만 좌측으로도 개발이 돼서 이 쌍문역까지 그 개발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창동역 개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인사이트라는 요 포스팅에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요즘 유행어죠. 노원 도봉도 10억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노원과 도봉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서울 아레나 사업, GTX-C 노선 등 굵직한 호재도 예고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노원과 도봉 지역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올해 1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이렇게 많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1단지부터 19단지까지. 그리고 자, 이제 창동 주변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창동역이고 중랑천이고 여기가 노원역인데 이 사이로 서울 아레나 공연장이죠. 그리고 시드큐브 창동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중랑천을 사이로 두고 개발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쌍문역은 이쪽 끝에 있는 거죠. 이쪽 끝에. 네, 다 수혜지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았던 지역이지만 향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데다가 굵직한 교통 호재와 개발 호재까지 가시화되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미운 우리 새끼가 백조로 화려하게 변신할 노원구와 도봉구의 모습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 지역이죠? 예. 공연장의 모습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주변으로 문화시설, 복합시설, 쇼핑타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창동 KTX라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보시죠. 도봉구 창동에서도 KTX 탈 수 있게 된다. KTX 탄다. 부산, 목포 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창동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쌍문역까지 그 개발 계획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쌍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티프라디움은 그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개발 호재는 무궁무진하다. 다음은 역학 개세의 세대수입니다. 세대수는 크지는 않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10층 높이까지도 못 올라갑니다. 지상 7층 112세대, 112세대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학 개세 인프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명품생활해서 한일병원, 마트, 강북시장 요거 내년 4월에 오픈 예정이고요. CGV 들어가 있고요. 둘리뮤지엄 등 풍부한 생활환경 누리실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지금 쌍문역을 통해서 창동역에 가면 나중에 이제 쇼핑하기도 너무 좋으니까 큰 이마트 하나 있거든요. 이쪽에서 쇼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역학 개세 연봉과 일자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쌍문역이 있는 4호선은 쭉 타고 내려오시면 충무로까지, 동대문까지, 서울역까지, 명동까지 이렇게 그리고 강남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동작, 이수, 사당 그리고 과천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도봉구 쪽으로도 물론 일자리가 있겠습니다만 고연봉자들이 4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배드타운으로 인정되는 도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분석 끝났으니까 구체적인 분양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쇼 TV. 자, 보시면 공급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2개 동 112세대, 일반 공급 69세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중에 특별 공급 43세대, 기관 추천 8, 다자녀 8, 신혼부부 20,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초처 5세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특공 빼고 나머지 69세대 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특공 넣고 일반 공급 넣고 2번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특별 공급을 공부해보고 자격을 미리 맞춰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첨 확률이 2배로 올라가는 거죠. 입주 시기는 2021년 10월입니다. 올해 10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후분양이란 얘기예요. 자, 몇 달 뒤에 입주입니다. 후분양입니다. 즉, 후분양이라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돈을 빨리빨리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발에 불똥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평형대를 보시면 자, 50, 64, 68, 68, 68, 68, 70, 7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세대수가 많은 건 68A로 76세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가를 보시겠습니다. 분양가 가장 작은 게 4억 1,480. 그죠? 그리고 50제곱미터, 64제곱미터는 6억 3,480. 그리고 68제곱미터는 제일 비싼 게 6억 4,480.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오시면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네, 70제곱미터는 6억 9,480. 자, 80이 계속 붙네요. 그 다음에 72제곱미터는 6억 9,480. 이렇게 해서 가장 비싼 게 7억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평당 얼마 정도로 나온 거냐? 50A 타입 있죠. 이게 가장 이제 저렴하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한 평당 2,100만 원대, 2,170 정도 나온 셈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지금 72제곱미터. 요거 있죠. 요게 이제 한 27평 정도 되는데 요게 평당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합쳐서 2,700만 원 정도. 평당 2,700 정도. 와, 비싸게 나왔네요. 그 정도 나온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계약금 10% 먼저 내시는 겁니다. 계약금 20% 아닙니다. 10%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일괄적으로 얼마를 내시면 되냐면 500만 원입니다. 자, 잔금 시에는 계약금 10%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맥시멈 6억 2천만 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27일에 화요일에 특공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받습니다. 몇 시부터요?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예약 체결 맥시멈 7천만 원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 5월 24일까지. 예약금 10%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예치금 맞추셔야 됩니다. 예치금은 여기 서울당해죠. 서울당해서 마감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300만 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300만 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청 자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이라고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되어져 있어서 여기는 서울 당위에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이 있죠.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지나야 되고요. 예치금, 예치 기준 금액을 맞춘 자, 그리고 세대주여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2주택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추첨제가 없기 때문에 1주택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가점제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특공은 따로 그 기준만에 그 자격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어질지 조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서향으로 앉아 있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놀이터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자, 채광과 통풍, 개방감이 뛰어난 남향, 판상형 위주의 배치,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 그리고 세대 직진입 엘리베이터 들어가고요. 상가 밀착형으로 배치가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 주방 및 특수 수납 공간 특화되어져 있고요. 최상층은 다락 특화되어져 있고요. 다양한 평면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당첨되고 나면 시세 차익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위치가 프라디움이죠. 이 도로를 사이로 해서 맞은편에 있는 쌍문 삼성 레미안 아파트, 지금 평당 얼마에 나와 있죠? 2,400만 원. 그리고 쌍문 브라운스톤, 예, 평당 2,300만 원. 그리고 쌍문 한양 1차 여기도 2,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쌍문동을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위쪽에도 아파트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잔뜩 모여 있죠. 여기는 보시면 평당 2,100만 원, 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소개하는 프라디움은 평당 이게 가장 비싼 곳은 평당 2,600까지도 700까지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나온 겁니다. 후분양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제값 다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새 아파트고, 그리고 이 쌍문역 그 위쪽으로의 개발,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역세권, 도보권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문역 시티 프라디움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첨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올해 더 좋은 때가 많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청약이 임할지 말지는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